네, 세무사과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모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에 있다 상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우리가 다 공부했듯이 자, 뭐죠?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그렇죠. 예납적 원천징수에 의해서 자, 매달 뭐 하죠? 매달 원천징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매달 원천징수가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띄어서 이제 납부하게 되는데 이럴 때 보면 이제 쓰는 게 뭐냐면 간이세액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그렇죠. 자, 이 예서처럼 월급액이 298만 5천 원이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죠? 298만 원 이상 299만 원 미만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5인이다. 그럼 어디요? 5에 들어가서 요만큼에 찾으면 얼마죠? 자, 2만 620원.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 본인 부양가족이 공제상 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 자녀 2 예. 이렇게 두 명이 있다. 그 두 명이 있는데 요 자녀 1과 자녀 2가 모두 나이가 20세 이하고 8세 이상이고 네, 20세 이상 8세 이하 요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제액이 더 커져야 되다 보니까 자 본래 본인 포함 4인에다가 플러스 요 자녀 2명이 8세 이상 20세 이하라면 또 2명이 플러스가 돼서 얼마로 되죠? 6인으로 돼서 만약에 요 298만 5천 원이라면 여기에서 어디? 자, 6인으로 가가지고 요 금액만큼이 원천징수가 된다. 결국 뭐냐면 공제 대상 가족이 본인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4인이라면 4인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자녀가 만약에 8세에서 20세 사이에 들어가는 자녀라면 요 자녀의 수만큼을 플러스를 시켜서 전체 요 공제 대상 인원을 만들고 거기에 맞아서 찾아서 월급여액과 공제 대상 가족을 찾아서 이것을 간이세액표를 적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시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10살이에요. 10살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 가족은 본인 포함 3명이죠. 그쵸. 3인인데 플러스 또 해줘야 게 요 자녀가 8세에서 20세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명이 더 들어가서 얼마로 된다? 4인으로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의 급여가 99만 5천 원이었다면 어디를 찾아가죠? 여길 찾아가서 4인 가족의 이만큼이 이제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이다. 자, 요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거예요. 자녀가 8세에서 20세 이하에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 더 플러스해서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달 원천징수가 됐으면 자 이제 뭘 하는 거죠?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말정산에서 자 이제 쭉 세금을 각종 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총 결정세액이 100이 나왔다. 그런데 10씩 12번 원천징수해서 이미 120을 냈다면 환급으로 얼마가 나와요? 2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급받는다 얘기하는 거고 결정세액이 만약에 100이 나왔는데 원천징수를 조금밖에 안 해서 70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추가징수 얼마를 더 해야 돼요? 플러스 30을 더 납부를 해야 된다. 결국 여러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는 얘기고 그리고 추가 납부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는 얘기가 되죠.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자, 1급 또는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한다. 네,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인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년이에요. 1년 이상 자,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 일반은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이제 일용 근로자라 얘기하고 우리 공부했듯이 분리과세예요. 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부터 분리하라. 즉, 종합소득에 넣지 마라라는 의미로 분리과세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완납적 원천징수. 그쵸? 완납적 원천징수.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일용 근로자는 어떻게 세금이 과세가 되느냐? 자, 1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하루 1급여, 일당이 1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 그날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만약에 1급여액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만 원 빼기 15만 원 하니까 5만 원 나오죠. 거기에 세율, 가장 내린 세율 6%.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자, 세액공제 부분을 차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조금 이게 이상한데 자, 여기서 1급여액에서 원천유세액은 이렇게 해서 자, 세율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뭐죠? 마이너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근로세액공제는 얼마예요? 산출세액, 여기 나온 세액의 55%. 요게 나온 게 만약에 A라면 A의 55%를 차감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자 30만 원의 일당을 받으셨어요. 그럼 마이너스 15만 원 빼고 맞죠? 여기에 곱하기 6% 요게 이제 세율이 되죠. 마이너스 얼마를 빼주죠? 요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요 A에 곱하기 얼마? 55%를 차감을 해준다. 그러면 요거를 좀 달리 표현해 보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냥 A 곱하기 얼마죠? 0.45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55%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곱하기 0.45 해주면 그냥 얼마가 나오죠? 하루에 원천징수해야 될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하루에 원천징수의 금액이 이만큼이고요. 요거 만약에 계산해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자 15만 원에 곱하기 0.06 하고 곱하기 자 야, 그러면은 요걸 빼게 되면 여기 얼마가 나오죠? 그럼 해보면 4,050원이 나옵니다. 하루.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20일을 근무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그럼 이거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요? 20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세액이 나오는 구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는지 살펴봤고요. 자,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